자, 여러분, 이어서 우리 예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우리 예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2년 1월 1일에 전문이 아니겠죠, 여러분? 전무이사 오타겠죠, 이거 아마. 전무이사의 회사 업무 사용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업무용 승용차를 1억 1천만 원에 구입하고 구입 즉시 사용하였다. 2. 손익계산서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유지 관련한 기타 비용들, 수선비, 자동차세 등등 800만 원. 3. 회사는 동승용차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하고 있다. 4. 운행 기록 작성된 운행 기록을 봤더니 운행 기록 부상 업무 사용 비율은 90%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쭉 이렇게 그 뒤에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 또 한번 의무 두 가지 뭐죠 여러분? 의무 두 가지.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게 1번 의무고 운행 기록 작성 비치가 2번 의무인데 의무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운행 기록 작성된 걸 보고 뭐 1년 동안 5,000km를 이 차가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업무상으로 기록된 부분만큼을 예를 들면 3,500km다. 그러면 70%죠. 자, 계기판을 보면은 전체 운행 기록은 나오고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업무용으로 얼만큼 썼는지 몇 월 며칠에 어떤 공장에 뭐 확인하러 갔다. 공장에 확인하러 가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점에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율만큼 그 킬로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킬로만큼을 우리가 운행 비율로 업무 비율로 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확인해 봤더니 90%라는 거죠. 업무 사용 비율은. 그러니까 전체 비용 중에 90%는 송금으로 인정하고 10%는 업무 외, 즉 사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큼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 송금 불사립한다. 요게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회사가 의무 두 가지를 어떻게 했나? 보험에 가입했냐? 작성 비치 운행 기록을 했냐? 요렇게. 만약에 보험에 가입 안 했다. 그럼 볼 것도 없다. 전액 전부 다 모든 비용을 송금 불사립한다. 라는 거예요. 송금 불사립. 그리고 이게 여기 전문 아니고 이건 오타일 거예요. 오타. 이거 제오타가 아니고 문제 자체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니까 기출 문제. 아마 전무이사일 겁니다. 전무이사. 자, 그래서 전무이사 임원이 이걸 가져갔다고 하는 거니까 다 쓴 거니까 쓴 걸로 보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 송금 불사립 전액하고 전무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보험 가입했는데 지금 운행 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 숫자 외우라고 했죠? 보험에 가입했어. 근데 운행 기록을 안 했구나. 아쉽다. 그렇지만 아예 안 한 건 아니니까 보험에는 가입했으니까 그래도 1년에 얼마까지 여러분 암기해야 됩니다. 1,500만 원까지는 송금으로 인정하고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절대값을 외워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 자, 여러분 이제 의무 체크를 했고 이제 뭐 3단계법. 3단계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1은 뭐다, 여러분?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의제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이죠.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스텝 2는 뭐다? 자, 전체 금액 중에서 전체 비용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즉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는 금액에 대한 송금 불사립을 해요. 자, 이게 스텝 2. 마지막 스텝 3는 뭐다? 자,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하는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얼마 감가상각비, 이 문제도 그렇죠. 2천만 원 감가상각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일단 스텝 1에서는 감가상각 의제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스텝 2에서는 뭐다? 감가상각비 의제액을 포함해서 스텝 1에서의 의제액을 포함해서 여기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뭐다?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는 10%로는 10%의 금액은 전부 다 송금 불사립 한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스텝 3로 넘어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텝 3에서 감가상각 시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감가상각비 시부인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 그죠? 스텝 2에서 여러분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 외에 사용한 비율은 이미 스텝 2에서 부인됐죠. 그러니까 스텝 3에서 우리가 감가상각 시부인의 자격이 있는 애들은 뭐다? 감가상각비 중에서 뭐다?
모단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감가상각비 중에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만이 감가상각 시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영상도 나눠서 하고 하는 게 그만큼 업무용 승용차 이게 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어렵다기보다 이 절차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숫자적인 어떤 계산이 어렵다기보다 절차적으로 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감가상각 의제부터 한다. 스텝 1, 2, 3 잊지 마세요. 스텝 1 감가상각 의제 뭐 5년 정액법 강제상각. 회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2천만 원을 감가상각비라고 장부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뭐다? 업무용 승용차 5분의 1 그죠? 1억 1천만 원에 샀었어. 1월 1일에. 자, 어때요? 1억 1천만 원 곱하기 5분의 1 하면 여러분, 자, 2,200만 원이야. 회사는 2천만 원만을 장부에 감가상각비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얼마를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거야? 2,200만 원. 세법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장부야. 네가 얼마를 적었든 나는 최소 2,200만 원은 감가상각비로 볼 거야. 의지할 거야. 의제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강제상각이라고 했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보다 장부가 모자란다면은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세무조정은 송금 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2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감가상각을 추가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죠? 감가상각을 추가로 더해주는 거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스텝 2로 가세요. 스텝 2. 스텝 2. 자, 이제 업무 외에 사용한 비율만큼을 송금 불산입할 거예요. 일단 업무 사용 비율은 여기 90%라고 딱 주어졌죠? 운행 기록을 다 분석해 봤대. 그게 예를 들면은 뭐 5,000km를 전체 5,000km가 전체 주행인데 이 중에 4,500km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썼다는 게 다 증명이 됐대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에 쓴 비율은 90%다 이거겠죠. 예를 들면은 자 90%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곱하기 1 마이너스 업무 사용 비율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사적 사용 비율이 될 거예요. 사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될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이라고 했죠. 일단 뭐부터 적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감가상각비 장부가 손익계산서에 장부에 적은 거. 감가상각비 2천만 원, 기타 유지 관련 비용이 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유지 관련 비용 800만 원. 자, 이게 전체 비용이 아니고 추가로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 헷갈리기 쉽다 그랬어. 처음에 설명드릴 때 뭐다? 자, 200만 원. 스텝 1에서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했죠. 송금 산입. 요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 200만 원도 여기 넣어줘야 돼요. 추가로. 적어놨죠. 스텝 1에서 강제로 추가 상각한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잊지 말고 추가로 여기 적어줘야 된다고요. 맞죠? 자,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야? 총 관련 비용이 얼마라는 거죠? 총 관련 비용은 200만 원, 2천만 원, 200만 원, 800만 원이니까 총 관련 비용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중에 사적 사용으로 한 거는 10%로 보죠. 그러니까 30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해야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업무 외에 사용한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비용 300만 원, 상여. 이것도 결과적으로 야 전무이사, 네가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타고 논 거 아니니? 증빙 안 없는 거는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스텝 3 조금 까다로운 데로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항상 적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CV인데 어떤 감가상각비 여기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 전체 감가상각비는 여러분 얼마예요? 누가 물어본다. 전체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2천만 원? 아닙니다. 회사는 2천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었지만 세법이 야 나는 너 200만 원 더한 걸로 나는 볼 거야 의지할 거야라고 했지. 송금산입 했잖아. 회사 법인세가 세법상 송금산입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법인의 감가상각비 총액은 2,200만 원이 된 거예요. 여기도 당연히 더해주는 거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스텝 1에서 200만 원 여기 송금 산입한 게 스텝 2에도 영향을 끼치고 스텝 3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영향 끼친다는 거. 스텝 2에도 영향 끼치고 스텝 3에도 영향 끼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뭐 업무 사용 비율 90%에 대해서만 19.8 그러니까 198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는 감가상각 시부인을 할 자격이 있는 걸로 본다고. 나머지 220만 원은 어떻게 돼요? 스텝 2에서 이미 송금 불산이 됐다고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스텝 2에서는 여러분 총 300만 원이 송금 불산이 됐죠. 이 중에서 어때? 220만 원은 감가상각비였던 거야. 80만 원은 뭐다? 기타 유지비였던 거지. 맞죠? 10%잖아. 각 비용의 10%죠. 감가상각비는 총 2,200만 원이죠. 총 비용 2,200인데 이 중에서 10%지. 220만 원 부인. 유지 관련 비용은 나머지 800만 원이죠. 이 800만 원 중에 10% 80만 원만큼 부인. 요걸 한 방에 하니까 한 번에 봤을 때는 300만 원이고.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거야. 감가상각비는 총 2,200이에요. 총 2,200 중에 220만 원, 10%는 스텝 2에서 이미 부인된 거야. 나머지 90%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착각하지 말자. 나머지 90%를 다 비용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90% 스텝 2에서 살아남은 업무에 사용한 걸로 인정받은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한다? 뭘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암기할 것도 뭐 스텝 2 여기 스텝 2가 아니고 세무조정 할 때 우리 세법상 한도 금액 뭐 800만 원을 고정 금액으로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한도 금액을 800만 원으로 한다라는 거야. 요거는 우리가 따로 계산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게 아니고 세법 규정상 800만 원으로 딱 절대 금액으로 잡아놨어요. 고정 금액으로. 그러니까 800만 원 초과하는 1180만 원어치에 대해서 송금물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180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제에 대해서 다 풀었고 실제로 이번 회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9페이지 문제를 풉니다. 업무용 승용차다라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 1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2022년 1월 1일에 대표이사 전용 사용 목적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업무용 승용차를 2억에 구입했다. 점점 비싼 거 사고 있죠, 이놈들. 2억짜리 샀네요. 2번 손익계산서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 유지 관련 비용 2천만 원이에요. 자, 3번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운행 기록도 작성 비치했다. 그죠? 4번. 자, 그렇게 운행 기록을 따져 봤더니 업무에 사용한 비율은 40%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어때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료가 비슷하게 주어져요. 숫자만 조금 바뀔 뿐이고 조금 달라진다면 여기라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 의무 두 가지. 여기를 잘 외워둬야 되는 거야. 스텝 1, 스텝 2, 스텝 3는 주어진 숫자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잘 이해하면서 푸시면 돼요. 대입하는 식으로 하면 돼.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는. 하지만 뭐예요? 여기 전용 자동차 보험 1번 의무, 그리고 운행 기록 작성 2번 의무. 자, 이 의무는 각 경우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암기하고 계셔야겠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송금 불산임. 보험에 가입했지만 운행 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면은 1,500만 원까지만 송금 인정. 1,500만 원 초과분은 송금 불산임. 운행 기록까지 작성했다면 보험도 가입했고 운행 기록도 잘 해뒀다면은 지금 이 경우처럼 운행 기록으로 증명되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송금 인정. 당연히 업무 외 사용 비율 60%만큼은 송금 불산임. 그리고 이거 여기처럼 대표이사가 쓰고 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문제에서 대표이사야 다음 회차에도. 그러면 어때요? 상여 보너스 받은 걸로 보겠다. 소득세 내라 라는 거야. 됐죠?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 감가상각 의제 5년 정액법 강제상각입니다. 5년 정액법 강제상각 잊지 말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장부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2천만 원. 여기 적었습니다. 빨갛게 2천만 원. 5년 정액법 감가상각이니까 2억에 샀지? 2억 곱하기 5분의 1 하면 4천만 원이다. 세법은 이렇게 한다고요? 자, 나는 무조건 4천만 원은 감가상각비로 의지할 거야. 최소 감가상각비 4천만 원은 한 걸로 보고 지금 세무조정을 이어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는 2천만 원밖에 안 했어. 근데 세법이 원하는 금액은 4천만 원이에요. 그죠? 감가상각 의제 강제로 상각해줘야 돼. 송금 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추가로 감가상각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유보. 자, 요거 세무조정 하나 정답입니다. 요거 하나 나온 거예요. 차감 조정 하나 나왔어요. 자, 스텝 2. 사적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회사가 계상한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2천만 원, 기타 유지 관련 비용 2천만 원이죠. 이거부터 일단 적으세요.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2천만 원, 기타 유지 관련 비용 2천만 원.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자, 여러분? 스텝 1 잊지 말자. 스텝 1 여기. 스텝 1에서 송금 산입한 것도 이제 송금에 산입했으니까 전체 비용을 구할 때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여러분 전체 비용은 얼마예요, 여러분? 이 전체 비용은 큰 괄호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은 40%니까 즉 말하면 업무 외적으로 사적으로 쓴 건 60%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면은 3,600만 원만큼은 전체 비용에서 3,600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송금 불산입 업무 외 사용 승용차 비용 3,600만 원 상여 등인데 여러분 등은 빼주세요. 제가 이 등은 삭제해야 되는데 등이 상여 대표이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상여로 하는 겁니다. 상여. 자, 세무조정 벌써 2개 나왔죠. 자, 110페이지 스텝 3 감가상각비의 한도 시부인인데 감가상각비 생각해 봅시다.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동그라미 추가로 스텝 1에서 추가로 강제 추가 상각한 감가상각비 2천만 원. 그러니까 총 감가상각비는 지금 4천만 원인데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한도 시부인을 하는 게 아니고 이 4천만 원 중에서 뭐 스텝 2에서 이미 부인당한 거 얼마죠? 자, 스텝 2에서는 전체 부인한 금액이 여기 3,600만 원을 송금 불산입했죠. 근데 이걸 분석해 봤더니 이렇다는 거야. 감가상각비는 이 4천만 원 중에서 지금 60%만큼을 업무 외적으로 뜬 걸로 보니까 2,400만 원이고 그 외 유지 비용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곱하기 60%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 원. 요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2,400, 1,200. 요 3,600은 전체 송금 불산입한 3,600이라는 금액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감가상각비 해당분 2,400만 원. 그 외에서 업무 외적으로 쓴다고 보는 거 1,200만 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2,400만 감가상각비는 총 4천만 원 중에 2,400만 원만큼은 어떻다? 뭐다에 이어서 어떻다? 스텝 2에서 이미 부인됐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여기 1,600만 원, 4천만 원 전체 금액 곱하기 업무에 사용한 비율 40%는 1,600만 원이죠. 남아 있는 1,6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는 시부인을 할 거다. 시인을 할지 부인을 할지 판단해 보자라는 거야. 자, 1,600만 원이 우리가 시부인 체크할 금액이고 요거 외우라고 했죠, 여러분. 세법상 한도는 어떻다? 800만 원. 고정 금액이라고. 800만 원 외우고 있어야 돼요. 800만 원 초과하는 우린 1,600만 원을 시부인 할 거고 한도는 800만 원이니까 초과한 거 800만 원이죠.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0만 원 유보 됐죠? 자, 세무조정이 3개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스텝 1에서 세무조정이 많이 나오잖아. 봐봐. 이 영업용 승용차 문제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해 놓으셔야 돼. 어렵다기보다 단계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놓치는 게 없어요. 스텝 1 감가상각 의제, 스텝 2 사적 사용 금액에 대한 송금 불산입, 스텝 3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의 한도 시부인 이렇게 스텝 1에서 송금 산입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스텝 2에서 송금 불산입 3,600만 원 상여, 스텝 3에서 송금 불산입 800만 원 유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답에 적으시죠. 116페이지 보세요. 일단 스텝 1 송금 산입이죠. 송금 산입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추가로 강제 상각하는 거지. 4천만 원을 감가상각한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스텝 2 뭐 업무 외로 사용한 비율 60%에 대해 승용차 60% 맞죠? 업무 외 헷갈리실까봐 여러분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그죠? 업무 사용 비율이 40%니까 업무 외로 쓴 건 60%다라는 거야. 그래서 6천만 원 중에 60% 3,600만 원만큼은 상여 이만큼 대표이사 네가 보너스 받아서 마음껏 쓴 거 아니냐 그걸로 볼 거야 그렇게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스텝 3
업무용으로 쓴 걸로 인정된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시 부인 계산해 봤더니 총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4천만 원인데 그 중에 업무용으로 쓴 건 40%니까 1,6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부인하고 한도는 얼마? 800만 원으로 우린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 한 800만 원에 대해서는 성분불산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0만 원 유보 플러스 유보 가산조정 칸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오셨죠? 여러분 그 강의 시간이 전체적으로 길었죠? 클립은 3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해보면은 우리가 뭐 1시간 반 이렇게 넘게 수업이 됐네요. 자, 업무용 수용차는 그만큼 계속 강조드리지만 외울 걸 딱 외워줘야 돼. 의무가 2개 있다. 그리고 스텝은 3개가 있다. 2 플러스 3을 외워줘야 돼. 의무 2개, 세무조정 단계 3단계. 의무 둘, 단계 셋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몇 번씩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하지 않고 여러분들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시죠? 꼭 나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인건비, 상여금과 퇴직급여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